네이버 검색해서 꼭 읽어보세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아마 제가 링크로도 드렸을 텐데, 누구나 다 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게임도 봐봐. 게임도 티어를 높이려고 게임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티어 아무 생각 없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가치를 추구하게 설계가 돼 있다고. 그리고 결국 모든 우주적 에너지는 엔트로피 법칙 알죠?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질서 상태로 만드는 거는 모든 과정이, 모든 순간이 투쟁이고 대립이 갈등이요. 뭐 그걸 우주적 관점에서 보고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쩌겠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삶의 양상은 여러분이 그 정도의 깨달음의 단계로 가지 않는 한 투쟁 대립 갈등의 결과 조화와 가치를 결국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거든. 그게 생의 의미고 삶의 의미일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15세 이후로 여러분이 만 15세 이후로 가치관과 두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거라는 걸 느끼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은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냥 답이 없어요. 이 민주주의 근대 가치관들이 근대 철학들이 세상을 어마어마한 진보로 이끌었으나 작품 시대를 보면 과연 그게 옳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길과 학문적인 의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만 이제 글쎄 이게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는 열려 있더라도 쳐낼 줄도 알고 올바로 된 필터와 관점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문학작품은 그런 맥락에서 유의미하고요. 근데 뭐 또 이런 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어차피 들리진 않을 테니까. 자, 보세요. 무조건 한 장 파이널 암기해요, 앞으로. 읽고 푸세요. 매일. 과제 드릴 거예요. 무조건 한 장 파이널 외워져 있어야 돼. 오컴의 면도날의 법칙이라 그래서 복잡한 게 있으면 가장 심플한 게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심플하게 가세요. 문학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은 특히 현대시를 볼 때 나라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지라는 질문이 기본이고 처리할 정보들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문에 적용을 해볼게요. 제목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주제는 항상 전형적이라 그랬어요. 자, 선사시대는 정보가 남아있질 않아요. 지워도 돼요. 고대요? 한가 정도 남아있을라나? 거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고려가요거나 대부분 조선이었거나 이 느낌이라고. 그러면 현대 시인데 빼앗긴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보나마나 일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야. 이걸 자꾸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어. 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봄이 오는가라고 왜 뜬금없이 얘기했겠어요. 지금 계절은 봄이야. 너무 좋아. 근데 과연 우리나라, 우리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제가 이런 표현법 잘 안 쓰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써드렸어요. 왜 서리법으로 썼을까? 사실 서리법을 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의, 의심, 불확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야 이거 확신이야 불확실이야는 사실은 이거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너무 힘들어. 왜냐면 이건 감정 영역이고 공감의 영역이거든요. 감정 공감이라는 말을 모르겠고 나는 다른 사람 감정 공감 모르겠어요. 자, 상황을 보고 일반적인 경우를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히 일제시대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까? 씨발 봄이 올 게 확실하니까 우리 대비를 하자. 이런 얘기겠어요. 왔으면 좋겠는데 올까? 후자일까?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작에서 후자겠어. 당연히 후자죠. 왜? 일제시대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광복에 대한 확신을 합니까? 정말로 어떻게 확신을 해요?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왜?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였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고 일본이 미쳐가지고 진주만 때려 박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복이 된 거지. 만약에 그 중에 한 사건이라도 안 일어났으면 히틀러가 안 때려 박았으면 일본이 진주만 안 때려 박았으면 우리는 일본어가 국어예요. 일본어 수업 시간이라고 지금이.
어쨌든 그 시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다분히 논리적이기도 해요. 확률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해가고 좁혀가는 느낌을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좀 이따 지문 털면서 갈 거고 나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버스를 타는 상황. 그러면 일제보다는 광복 이후에 어느 정도 산업화 진행된 뒤일 거예요. 그런데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독립운동의 느낌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독재의 느낌인 거죠. 이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항상 역사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런데 일부만 보이면 되게 편향된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 잘 봐야 돼. 잘 봐야 된다고. 자, 나는 뭐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일제라는 절대악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절대악의 존재는요, 매우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나 일제가 절대악이지. 지금도 일본에서는 얘는 절대선이지. 얘네가 조선을 정복해서 얼마나 국가적으로 융성하고 국가적으로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은 절대선이에요. 영웅이라고. 구국의 영웅이야. 걔네들한테 이토 히로부미면 우리나라 거의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걔네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 바라볼게요. 이렇게 절대하게 존재하던 당시는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 그럼 이미 전후예요. 그럼 이 전후의 질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 야, 백날 우리가 시위하고 말 들어줘. 안 돼요. 그냥 총칼 쓰면 끝인 거야. 동학농민운동 왜 작살났어요? 칼 들고 가는데, 화살 들고 가는데, 기관총 갈기는데 살아남았겠어? 거의 원시부족과의 싸움 수준이었던 거야. 결국 강력한 군대만이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군부 독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절에는. 나 지금 합리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다른 관점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면 이 자체도 문제가 생기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요. 그러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할 거야. 근데 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너무 엉망진창 개판돼요. 이제는 건달들도 깡패들도 깡패짓의 자유라고 얘기할걸? 엉망진창 되는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미국 건국 초기에는 총기가 필수였다니까. 왜? 국가가 지켜주질 못해. 근데 지금은 총으로 사람 쏴 죽이는 그런 국가가 돼버려. 거의 아마 뭐라 그러지? 죽는 이유가 1, 2등 할 거야, 아마 미국은. 총기 사고가. 그러면요. 지금도 이제 총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는 당연히 그거는 필요했던 거지만 지금은 필요하게 아니라 악이야,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절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다 군대를 갔던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같이. 이 시절에는 자, 봐. 그러면 이제 군부가 아닌, 군사력이 아닌 민주적인 법치국가로 오잖아요, 이제. 그럼 법치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어디에 권위가 생겨? 법에 권위가 생기니까 이때 유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법조인 됐던 거야.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세대는 법조인이 다시 대통령 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10년, 20년 안에 이제 법조인 대통령 시대는 끝날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럼 그런 흐름선상에서 이 작품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흐름선상에서. 그렇게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생기고 작품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편안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자, 촉발되는 영부터 보겠습니다. 구조 잡을 거예요. Power off.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타 났네요. 봄은.
그러면 여러분 Power on. 물어봤지만 얘는 사실은 강조 표현이고 벌써 상황 세팅이 됐어요. 지금의 상황은 어때? 남의 땅이 돼버렸고 그 남의 땅은 빼앗긴 땅이에요. 그런데 봄이라는 상황이 온 거야. 그 빼앗긴 들에. 그럼 우리는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아, 이거 일제시대구나. 근데 계절이 봄이 왔구나. 근데 계절이란 참 좋은 계절과 일제란 참 나쁜 상황이 대립적이니 모순적이니 작가는 여기서 시상 촉발이 됐구나. 자, 그러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봄의 들판을 걸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참 꿈속같이 좋네요. 그런데 하늘과 들도 모두 입술을 다물고 있어요. 왜일까요? 일제기 때문이겠죠. 왜 좋았을까요? 봄이라는 계절은 사람들을 보통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 나는 그래서 결국 이 좋은 밤, 좋은 봄에 이 햇살도 푸른 하늘, 푸른 들, 꿈속 가는 그런 느낌인 봄이지만 사실 이곳은 입술을 다물고 있고 답답한 그런 부정적 현실인 거죠. 봄의 풍경과 부정적인 우리 민족의 현실 대조되면서 다시 한번 봄 느낌 있고요. 다시 한번 봄 느낌 있고요. 다시 한번 봄 느낌 있고요. 그리고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이런 거는 뭐냐면 좋아서 하는 얘기지. 갑자기 깝치지 마. 협박 이런 거 아니잖아. 봄이라서 좋다는 거예요. 나는 봄이라서 참 좋다는 거고.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우리는 땅을 잃었고요. 국가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방향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런 봄의 상황에 있어서는 긍정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적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미상관으로 우리 들 뺏겼고 이런 봄 기운조차도 이제는 뺏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되게 부정적 인식을 하면서 끝나죠. 그러나 봄은 참 좋았지만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도 뺏기겠네. 추측이고 하지만 이 추측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부정적인 추측이겠죠.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시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제가 끝날 이유가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선이 일제의 침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참 운 좋게 얘네들이 진주만에 때려박아가지고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 돼. 너무 국뽕에 차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국가가 돼도 안 돼요. 적정한 관점, 균형적인 관점 가지고 보시라고. 자, 그러면 주제는 결국 뭐야? 이거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올까? 끝. 근데 여기 함축되어 있죠. 여기는 거시적인 상황, 봄은 미시적인 상황.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불확실. 참 느낌 없지만 이 정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난소공 본 게 저번 주인가 저번 주죠. 사실 실전에서 그렇게 막 눈물 질질 짜면서 볼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끝나고 우영우 보면서 좀 울음 포인트가 몇 개 있어. 나도 몇 번 짰어. 근데 뭐 그럴 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험 치면서는 일단 이 정도 느낌으로. 나도 볼게요. 촉발.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일제시대 버스가 어디 있어요? 있긴 있겠지. 근데 버스를 특히 시내버스를 자주 탈 일은 없어. 자, 시내버스를 내가 본 거겠죠. 그래서 엄동혹한일수록 뭔가 시련이 있는 상황일수록 성의꽃 같은 거는 찬란히 핀다는 거야. 너무나 보통 사람이죠. 그 보통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나는 솔직히 뭐 좀 감동 유발 이런 거 아니고 이 유신학원이 저는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 거의 처음 하지. 본점에 보시면 내가 얘기해야 되나? 내가 모른 척하고 있어. 본점에 보면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까지만 내가 얘기할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그냥 누구나한테나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왜?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또 있겠지만 그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정말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을까? 전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이 뭐 머리에 써놓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명찰 차고 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알 거야.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뭐 대통령, 물론 위대한 분 맞죠. 사시, 뭐 행시, 대통령 위대한 분들 맞아요. 최지성 다 위대한 분들 맞다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매 순간, 모든 순간에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당장도 봐봐. 이 TV를 만들어주는 노동자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을 거고, 이 라이언 마이크 만들어주는 분들 없었으면 여러분 제 목소리 마탱이 가가지고 수업 듣기 힘들었을 거고, 그런 거라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로 가는지 봅시다. 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 눈꽃 하나하나가, 그 성의 꽃 하나하나가 특별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알겠지만 성의 꽃 하나하나 모습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보통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는 마지막 집약하는 연애 가서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귀결이 되냐? 어떤 친구를 떠올려요. 왜? 그 친구는 이런 보통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그 군부독재, 개발독재 당시에는 사회적 혼란을 위해서 탄압을 하고 질서를 세웠겠죠. 질서를 세웠다는 장점이 있으나 때때로 억울한 누명 왜 없겠어요? 당장 진짜 이 시대에도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싫거든. 근데 몇 년 전이었나? 공무원 한 분이 월북을 했다고. 야, 무슨 요즘 시대에 누가 월북을 해?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런데 군부독재 시대는 훨씬 심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난 이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되게 용기 있는 거죠. 왜? 지금 니네 깜짝 놀래잖아. 내가 이 말 하니까. 나도 불안해, 시발. 야, 요즘도 이렇게 불안한데 이 시절에 이걸 써? 얘도 같이 깜빵 잡혀갈지 몰라.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를 썼던 거예요. 결국 깜빵 갔죠. 어쩌겠어. 시대가 그런데. 봅시다. 이 느낌이야. 결국 정리하면 뭐야? 상황은 왜 이렇게 서늘하지? 비수가 날아 꽂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상황. 자, 정신 차리고. 자, 성의꽃이 폈고, 나는 성의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 흔적이라고, 그 숨결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이었던 우리 친구, 그 아름다웠던 우리 친구, 왜 깜빵 가 있을까? 이런 생각. 자, 제가 개념을 잘 정리 안 하려고 하는데, 개념을 하기보다는 좀 기본적인 상식이거나 국어에서 묻는 지식인 것 같아요. 자,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봐. 현실 세계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시대인식이야. 옛날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있고 초월 세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중간계는 신선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던 거고, 보통 여기가 자연이에요. 여긴 속세야. 그리고 이쪽은 다 탈속들이에요. 특히나 초월 세계는 하늘, 천상계 같은 데야. 이런 느낌을 받던 거야. 그러면 종교적이고 진리, 우리 삶을 관통하는 신의 계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초월적 진리라는 거는 이쪽 얘기야, 이쪽 얘기. 천상계, 신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저는 2번 같아요. 첫 번째 이유, 주제의식. 이런 거 정답 확률 87%라고 그랬죠. 그리고 야, 너 그냥 주제네. 정답이네. 왜? 자, 봄이 왔죠? 겨울이죠. 봄, 빼앗긴더라도 봄은 얻는가? 바로 주제의식이고, 겨울, 성의 꽃, 바로 주제의식. 정답 2번일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드린 거고 1번 선지에 초월적 진리라는 개념을 이런 녹색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학습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엄마라는 단어를 하기까지의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걸음마 떼기까지의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도 좀 여러분 시절을 돌이켜보면요. 국어라는 과목이 어려웠던 이유는 초월이고 현실이고 속세고 탈속이고 이런 개념들이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 고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정보가 쌓이면서 불연속적인 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화학에서 전자의 궤도가 바뀌듯이 저희 사고 궤도가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나면요. 더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바뀌고 에너지가 역치를 넘겨주면 툭툭 넘어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지적인 능력이 지수함수처럼 폭발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고백을 해보면 한 3년 전쯤 지적 폭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4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결국 저는 되게 좀 느렸거든요. 어떤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 어떤 그 뭔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걸 완전히 체하기 과정이 많이 느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저는 좀 상황이 불안했고요. 삶의 상황이. 두 번째는 뭐였냐면 뭔가 집중 있게 계속 때려박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다만 장점 뭐였냐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보세요. 수능 날까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단 뒤져라고 해. 몸 힘들어? 운동해요. 졸려? 자. 하루 8시간. 밥 잘 챙겨 먹고 기본적인 거 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되어 있으면은 저한테 와. 제가 해결 방법 또 알려줄게. 자, 41번 볼게요. 계속해서. 1920년에 좋네요. 자, 보기부터 보고 싶은 학생은 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정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단계가 오면은 결국에는 보기를 먼저 보지 않는 그 자세가 필요할 거고 어쨌든 민중의 참담한 상황, 노동, 생명력, 노래 얘기했구나.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민중의 참담한 상황 있었겠지. 민중의 생명력, 아까 봄이학 싸게 두고 있었던 것 같고, 얘가 보니까 호미질하고 노동도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기역, 니은, 디귿이 그건지는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좀 이따 좁히고 발표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주제에서 이게 리을이냐 아니냐 묻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얼추 저는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계속 볼게. 민중의 실상에 대한 안타까움도 난 있을 것 같고 태도 변화가 있었던가? 나 이거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태도 변화? 그러니까 태도 변화라는 거는 주제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주제의식이 변하는 부분이 딱히 있었을까? 좀 이따 이거 확인해 보고 싶고요. 4번 선지. 그렇죠. 이상도 있었겠고 현실인식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하, 정답 5번이겠네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적극적 의지가 있어? 여러분, 적극적 의지라는 건 뭐예요? 확신에 가까워요. 소극적이면 회의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 코인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몰라. 그럼 사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애매한 거거든. 소극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의 태도가 이러하면, 우리의 현실 인식이 이러하면 우리의 반응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뭘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뭐래? 봄은 올까? 다 뺏기겠네? 라고 되게 부정적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파악하는 느낌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정답은 5번이었어요. 됐나요? 이해 잘 해야 돼.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되고, 이 느낌 잡아야 돼. 자꾸 여러분이 1, 2, 3, 4번이 왜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겠구나, 와리가리 발치독, 이 느낌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먼 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의꽃 볼게요. 성의꽃. 결국 주제야. 아름다움 맞아. 성의꽃 맞아. 공동체적 아름다움 맞아. 성의꽃 맞아. 아름다움 맞아. 성의꽃 맞아. 고통이 현실에 극복될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확인해 볼게요. 은밀하다.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성의꽃 맞아. 친구 떠올려.
이것도 잘 모르겠어. 얼추 다 맞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이제. 자, 오케이. 새벽이라는 시간. 차창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이런, 왜? 봐봐.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나는 고귀하다고 보이거든요. 맞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부지런히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을 다잡게 돼요. 항상. 그 느낌인 것 같아. 2번 선지. 맞죠? 시내를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어낸다. 공동체적 어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은밀하다. 은밀하게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 은밀함? 은밀함? 자, 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관습이거든요. 은밀의 아름다운 건가? 왜? 자, 보세요. 공동체적 어울림. 긍정적 가치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어울림, 조화, 문학적 관습을 아름답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간다. 역시 가능한 거야. 왜 은밀히 아름답냐고요, 지금. 또 봐. 지금 고통을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서 아름답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회상의 성의 꽃의 아름다움을 이것도 잘 모르겠어. 확인해 볼게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봅시다. 은밀한 단어가 보이네. 은밀함의 아름다움 되는 건가? 그런데 봐. 결국에는 이 말을 대어보는 회상. 회상을 통해서 친구를 떠올리면서 아름다움. 이것도 되나? 동시에 4번 선지 봅시다. 그 한숨, 정렬의 숨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서 아름답다. 얘도 되나? 환장하겠죠. 약간 이게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거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14학년도 약 10년 전 수능을 푼 다음에 얘를 풀 줄 알아야 돼. 요즘 수능은 약간 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못 푼 학생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봐. 지금 뭐든 다 정답 같아 보이거든. 그런데 일단 항상 얘기하죠. 수능국에서는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 그랬다고. 오케이? 그럼 봐. 가장 적절한 건 여기서 뭘 찾고 싶은 거야? 주제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다시 이 작품을 보세요. 이 작품의 주제가 결국 이 문제 설계 의도는 이거였던 거야. 작품의 주제가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냐, 사람들의 어울림, 보통 사람들의 어울림, 공동체적 가치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냐, 은밀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냐, 고통은 극복 불가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아름다움인 거냐, 회상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냐. 자,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 뭐가 가장 맞는 것 같아? 느낌적으로 따져봐요. 이 중에 5개 중에 여러분이 화자라면, 여러분이 작가라면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1번, 시공간이 아름다움이다. 2번, 공동체가 아름답다.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름답다. 3번, 은밀한 게 아름답다. 4번, 현실 극복 불가능한 게 아름답다. 5번, 회상이 아름답다. 뭐겠어? 뭐겠어?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납득이 잘 안 될 거야. 왜 그러냐면 문학작품을 평가원 관점에서 자꾸 보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자꾸 평가원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 옛날 수능에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은 잘 안 나와. 이렇게는. 약간 결이 달라.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시공간에 따라서 아름다움? 일반적인가 그게? 나 잘 모르겠어. 되게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은밀해서 아름답다? 극복될 수 없어서 아름답다? 회상을 통해서 아름답다? 이쪽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제의 기저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골개미, 비장미. 그래서 미의 4대 범주라고 그래가지고 골개미, 비장미, 그 다음에 숭고미, 우아미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미적 범주에다가 플러스 작품의 주제를 엮은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풀자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요. 주제가 뭐겠냐고.
시공간의 아름다움이겠어? 사람들 어울림에서 느껴지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겠어? 은밀함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겠어? 극복할 수 없이 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이겠어? 회상을 통한 아름다움이겠어? 당연히 2번이 가장 정답의 확률이 크다고요. 이 느낌으로 가야 돼. 자, 이건 질문을 추가로 받을게요. 정 안 되면 제가 얘까지 엮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아니요. 여기에 집중해서 정답 세팅하는 이 느낌 잡아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는 방법일 거야. 자, 일단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영상 끊겠습니다.